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축구도 조금 찾아놓은 게 있는데, 축구가 제가 이제 좀 많이 다루는 이탈리아 리그가 강팀들이 지금 스페르코파 일정으로 사우디에 가 있어서 좀 중위권 내지 뭐 중하위권 팀들이 좀 많아요. 근데 뭐 그런 팀들 좀 돌아봤고,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문에 여러 팀들이 좀 차출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좀 기록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찾아놓은 이제 축구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NBA 경기는 좀 약간 컨셉상으로는 좀 리매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경기했던 애들이 다시 뭐 홈이나 원정 바꿔가고 붙는다든지, 덴버 대 휴스턴 경기도 한 5일 전에 붙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직전 경기 뭐 맞대결이나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뭐 덴버 경기, 지난번 경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기 저는 그때 이제 언더를 생각을 좀 했고, 저는 휴스턴을 괜찮게 봤거든요. 그 전에 뭐 요키치가 좀 아담스 있는 구간에 좀 고전을 했다거나, 전 경기 때 듀란트나 센군이 너무 못하지 않았냐. 사실 뭐 아담스는 별 영향력은 그렇게 없었고, 지난번 경기 때는 센군이나 듀란트가 괜찮게 했는데도 이 경기를 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결정적이었던 심판에 저는 좀 오심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언더에 여유가 있었거든요. 한 1분 30초 남기고 거의 뭐 20점가량의 여유가 있었는데, 휴스턴이 1점 차로 이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덴버가 마지막 공격을 한 2초인가 3초 안에 했어야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웨이 파울이 불렸죠. 그거는 원샷, 자유투 원샷과 함께 상대한테 공격권을 주는 거여가지고 자유투 원샷을 넣어갖고 동점이 됐는데 그 다음에 슛을 못 넣었다. 그래갖고 사실 거기서 들어갔어도 언더였거든요. 그렇게 깨졌는데, 어쨌든 연장 가가지고 점수가 되게 많이 나서 오바가 났고, 자, 이날 머레이나 요키치가 둘 다 35득점, 39득점 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스턴이랑 덴버랑 붙으면은 오펜 리바나 자유투, 여태까지 맞대결상으로 놓고 휴스턴이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물리적인 부분에서 앞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경기예요. 리바나 자유투는 오히려 덴버가 나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덴버는 또 3점이 44.1%가 터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격은 훌륭했지만은 지금도 덴버가 최근에 공격 카테고리 전부 다 트리플 1등이죠. 반대로 수비는 좋지가 못한데, 지난번 경기 때도 수비는 참 이제 인사이드가 형편없었어요. 마침 이제 왓슨도 없어가지고, 고든이나 왓슨 이런 애들이 없으면 요키치 혼자 인사이드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버겁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 반대로 이날 휴스턴은 뭐 듀란트나 센군 1인분 했는데, 벤치에도 뭐 셰퍼드가 안 터진다든지 아담스도 별로 할 게 없었다든지, 저는 뭐를 봤냐면은 요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휴스턴 같은 경우는 슈팅을 어디서 메이드를 했냐 보면은, 덴버의 인사이드가 약하면 최대한 인사이드에서 많이 놀아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성공시킨 위치들이 뭐 미드레인지 슈팅이 많았다든지, 덴버는 일단 3점을 그렇게 많이 놓치지 않았던 거, 이런 게 컸고, 휴스턴 인사이드에서 막 아주 많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덴버가 야투가 괜찮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맞대결을 봤을 때 휴스턴이 본인들의 강점을 별로 못 살린 것 같다. 내일은 이제 왓슨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막았을 때 듀란트가 조금 못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는 없었었고, 인사이드에서 강점은 확실할 것 같다. 과연 이제 덴버의 3점이 지금 계속 잘 터지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막아줄 수 있냐. 휴스턴 3점 수비가 괜찮은 편인데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안 통했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또 한 번 휴스턴을 노리고 있기는 합니다. 얘네들 정말 서부에서 강팀들인데 휴스턴이 원래 덴버한테 상성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올 시즌 뭐 석연치 않은 패배도 있었고, 첫 경기 때도 되게 좀 타이트했었는데, 저는 또 한 번 언더나 휴스턴 쪽을 지난번이랑 같은 그림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글쎄, 언더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연장 그거 좀 억가도 있었고, 연장 가서도 심판콜이 진짜 휴스턴이 너무 억울할만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면에서 휴스턴을 바라보고 있긴 한데, 근거는 좀 부족하죠. 재밌을 만한 매치지만은 돈 걸기는 쉽지 않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오늘 백투백인데요. 얘네들이 올 시즌 백투백이 4승 1패입니다. 보스턴이 아마 재작년에도 백투백이 리그 전체 1등이었었고, 작년에는 살짝 백투백이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에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전 두 경기 동안 보스턴이 오랜 기간 동안 꽤나 좋은 구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두 경기 디트로이트전, 미러키전 두 번 다 3점이 안 터졌거든요. 직접 마이애미한테는 3점이 43개 중에 21개로 굉장히 잘 터졌습니다. 또 이제 페이스도 102.5나 찍혀가지고, 이 마이애미가 요즘에 페이스가 조금 느려진 거랑 보스턴은 리그 페이스가 가장 느린 팀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언더를 좀 보고 싶었는데, 경기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주고받았고 보스턴 야투도 좀 들어간 날이었었어요. 보스턴 쪽에서 이런 브라운의 맹활약, 이번 달 12월 달 들어가지고 6경기 동안 31.7점을 넣었고, 뭐 리바 어시하며 야투를 상당히 좋다. 보스턴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상대 리머택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것들 잘해주고 있고, 파생 효과라든지 3점까지 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토론토랑은 사실 맞대결에서도 보스턴이 상당한 우위가 있어요. 보스턴이 12대1로 많이 우세한 게 있는데 121대 113이고 이건 오바였었거든요. 제가 아마 이 당시에 좀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되게 많이 터졌고 이때도 보스턴이 3점이 잘 터진 경기였었습니다. 이때도 원정이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보스턴이 토론토한테는 강점이 있다는 건데 글쎄 요즘에는 그래도 이때보다는 그 토론토가 여기는 이제 자말 쉬드 같은 애들이 뭐 경기도 조금 뛰고 했지만은 얘가 요즘에 폼이 좀 좋아요. 지난번 경기 때도 뭐 아마 더블 하기도 하고 벤치에서 쉬드의 영향력이 약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토론토도 여지껏 그동안 분위기가 조금 좋지가 않다가 그때 마이애미 잡고 조금 살아났고 그 다음에 미러키 상대로 좀 쉬운 승리를 거뒀었어요. 경기 내용이야 조금 타이트한 거 있었지만 어쨌든 2연승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9연승 이후 그 다음 7경기 동안 1승 6패 구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토론토가 그렇게 막 공격면에서 믿을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마이애미랑 미러키를 잡은 것도 106득점, 111득점 여전히 공격은 그렇게 막 좋지가 못하다 이런 상황이어서 또 보스턴은 3점의 팀인데 토론토는 3점 수비도 요즘에 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올 시즌 수비가 참 좋았는데 이것도 약간은 균열이 있는 모양새여가지고 저는 일단은 보스턴이 직전 경기 때 뭐 백투백이긴 했어도 어느 정도 좀 3점을 회복한 게 있다면은 저는 보스턴을 또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맞대결상으로 큰 우위라든지 사실 지금 여러 선수들이 빠져있는데도 아주 뭐 좋은 성적으로 동부에서 지금 뭐 4위 자리나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보스턴이 꽤나 좀 한번 노려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 이게 토론토가 오늘도 프랭을 받았는데 제가 얘네들이 토론토가 역배 받을 때는 조금 이제 위압감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면모도 많이 좀 안 나왔어가지고 저는 한번 보스턴을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고 언더오버는 좀 쉽지 않지만 저는 지금은 오바로 보도록 할게요. 토론토는 언더팀인데 지금은 보스턴이 뭔가 언더보기 그리고 좋은 느낌은 안 드네. 기준점도 조금 낮은 것 같고. 자, 그 다음 필라델피아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오늘 이제 백투백이고요. 어제 이제 엔비드가 쉬었는데 뭐 내일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질병 이슈도 있다고 해가지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맥시랑 뭐 조지도 다 뛰고 했는데 조지는 조금 안 좋았지만은 맥시나 에이지컴이 꽤나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홈 극강인 뉴욕을 잡아낸 거 이거부터가 필라델피아가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죠. 저는 사실 조금 약간 깎아내렸었는데 걷어간 거는 대단했다. 근데 오늘 경기가 또 언더였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필라델피아가 이미지랑은 다르게 막 맥시같이 되게 빠른 친구들이랑 이런 이미지랑은 다르게 사실 지금 언더 맛집이기는 합니다. 오늘도 언더였었고 최근 점수도 야투율이 뭐 살짝 후달리는 거가 있다든지 대신에 수비가 상당히 좋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 경기가 언더 보기가 좀 괜찮아요. 물론 뭐 애틀랜타 같이 뛰는 팀이랑은 오버가 나고 뭐 이럴 때도 있는데 반면에 댈러스는 요즘에는 언더 맛이 조금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최근 경기들 일단은 뭐 제가 뭐 AD 복귀 이후로는 수비가 조금 나아졌다. 전반적인 팀 공격도 네마드가 포인트 가드 보고 나서 괜찮아졌다.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점수가 좀 많이 나는 것들 때문에 사실 댈러스 경기는 요즘에는 언더 보기가 조금 별로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저는 뭐 언더를 보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댈러스가 요즘에 분명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직전적인 게 디트로이트전에서는 오펜 리바를 26개를 따였어요. 디트로이트가 댈러스보다 물리적인 야투 시도 횟수가 거의 뭐 30개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는 디트가 야투가 정말 개차반이었었고 댈러스는 실속이 있게 갔었죠. 사실 3쿼터까지만 해도 댈러스가 막 10점 차 이상 벌리면서 댈러스 강하다. 확실히 AD가 뛰면은 세구나 이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그 사실 뭐 AD의 활약도 그닥이었지만 플리그가 너무 잘했거든요. 대신에 4쿼터 때 또 리드를 다 뺏겨버렸다. 연장까지 가가지고 겨우 정말 승리를 했는데 또 이날도 3점슛 27개 중에 5개밖에 안 들어가고 댈러스가 좀 이제 좋았던 시기가 시작됐을 때는 좀 괜찮은 구간에서는 3점이 약간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또 3점이 집 나간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올 시즌 댈러스는 와이드 오픈 샷 상대 수비에 뭐 콘테스트 같은 것들이 거의 좀 없는 상황에서도 3점슛 성공률이 리그 그냥 꼴찌라고 합니다. 내일도 댈러스가 3점이 딱히 뭐 폭발할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다가 필라델피아는 다른 수비들은 잘 되는데 3점 수비만 조금 안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이 겹쳐버리면 저는 언더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라델피아는 여전히 저는 언더 보기 좋은 팀이라고 보고 댈러스 경기가 지난번 경기 때도 연장을 갔는데도 언더였었거든요. 디트로이트랑 한번 언더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스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뭐 동서부에서 하위권이죠. 뉴올리언스는 서부 15등, 인디애나는 동부 이제 14등 뭐 이런 팀들인데 여기 일단 순위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것도 보여드릴 때는 이제 5할 승률 이상 팀과 이하 팀한테 어떠냐 그런 건데 둘 다 보니까 일단은 인디애나는 5할 이상 팀한테는 0승 14패인데 나름대로 5할 안 되는 팀은 잘 잡아요. 6승 7패입니다. 올 시즌 거둔 모든 승리가 5할이 안 되는 팀한테 이긴 거였다. 뉴올도 뭐 그런 상대고요. 뉴올리언스도 5할 이상 팀은 1승 14패로 굉장히 약한데
5할이 안 되는 팀한테는 5승 8패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둘 다 뭐 6승밖에 없는 팀들이지만 어쨌든 대부분 약팀 상대로 거뒀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봤을 때 요즘에 뉴올리언스 폼이 괜찮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3연승 중인데도 서부 꼴찌예요. 그만큼 그 전에 너무 안 좋았지만 요즘에 슬슬 나아지고 있다. 특히나 직전 경기 이제 휴스턴전에서는 그 경기를 잡아버렸죠. 휴스턴 일단은 많이 앞서 나가기도 했었었고 오펜 리바를 25개나 뺏기고 막 이랬는데도 뉴올리언스가 이겼어요. 특히나 이제 4쿼터 때 많이 쫓아가는 것들, 16점 차 이거를 쫓아가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좋았었고,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뭐 사딕 베이의 활약, 자이언이 요즘에 벤치에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활약이 좀 별로야. 지난번에 마진이 마이너스 7이었는데 사딕 베이가 29득점, 후반에만 21득점을 몰아 넣으면서 아주 뭐 캐리를 해줬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뉴올리언스는 얘네들은 그 3점보다는 2점, 확률 높은 공격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페인트 존 안쪽에서의 득점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최근 경기들 동안 일단 3점 시도가 32개, 33개, 뭐 27개 이렇고, 2점 슛 야투가 80개, 60개, 70개 이런 정도로 이 2점 슛의 야투 빈도가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인디애나는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이게 페인트 존 실점 부분이거든요. 인디애나는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통제가 괜찮게 되는 팀입니다. 요즘에 수비가 나쁘지 않기도 하고 42.4점이면은 통제를 꽤 잘하는 거예요. 인사이드를 잘 맞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뭐 시약하면 원래부터 공수 겸장이고, 제가 이제 허프가 지금 인디애나 선발 센터로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얘가 출전 시간 대비 블락 수치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디애나 인사이드 수비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물론 얘네들도 그 휴식을 엄청나게 줬었던 뉴욕 닉스가 그날 이제 브런슨이랑 아마 미칼만 뛰고 다른 애들은 많이 휴식을 줬는데 그 경기에 16점 차 리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역전패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원정에선 1승 11패로 약했다. 뉴올리언스 요즘에 폼은 좋은 편이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뉴올리언스가 뭔가 상성에서는 그다지 우세가 많이 없지만은 폼 자체는 저는 뉴올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3.5 정도도 좀 괜찮은 이런 핸디값이기도 하고, 요즘에 인디애나 이런 공격 효율이 올 시즌에 가로축이 페인트 존, 세로축이 이제 점퍼,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슛들인데 그냥 리그에서 슈팅 효율이 가장 최악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인디애나의 공격은 그냥 개차반이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기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3점 재능은 없지만 인사이드만큼은 확실하다. 그래서 많은 득점을 하는 편이라는 건데, 사실 인디애나는 언더, 뉴올리언스는 확연한 오버팀이에요. 그래서 언더오버를 어떻게 볼 거냐지만은 저는 언더오버는 아까 봤던 인디애나의 페인트존 실점 지표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고 싶어요. 저는 오바 보기에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뉴올이 요즘 참 오바가 맛집인데 인디애나의 공격력도 그다지 훌륭하진 않아서 이런 것들이 충돌한다면은 그냥 언더가 좀 더 나을 거란 생각을 했었고, 저는 뭐 경기의 승패 자체는 뉴올리언스가 가져갈 만한 게임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샬럿 게임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트로이트는 직전 댈러스전에서 야투를 122번을 쐈어요. 상대한테 오펜 리바를 엄청 건져냈습니다. 상대보다 공격을 30번을 더 했는데 3점이 18.2%로 극악이었고 야투도 38.5%로 극악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동부 1위고 이러지만은 종종 이런 경기가 있는데 한 경기에서 연장이 있었다고 쳐도 야투를 122번을 쐈다. 물론 뭐 그 오펜시브 리바운드 애매하게 잡고 뭐 티빈 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 거겠지만은, 상대보다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나 많았는데 이거를 졌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하거든요. 동부 1위지만은 신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뭐 그런 거고. 반대로 샬럿은 직전 경기 애틀랜타전에서 라멜로가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날 뭐 3점 같은 거 포스가 엄청 났었고 전반적인 팀의 3점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주사위가 6위 뜬 셈이죠. 여기다가 뭐 팀워드 살려주는 브리지스 살려주고 이런 빅맨들 살려주는 이런 라페스까지 라멜로가 그냥 굉장히 잘했었는데, 글쎄 그거는 또 이제 애틀랜타에서 뭐 트레이형이 복귀한 경기였고 트레이형은 수비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구간들을 잘 해집은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과연 샬럿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약간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샬롯도 최근에는 한 이제 9경기 동안 5승 4패로 좀 나아진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좀 원정 가면 확실히 홈 같은 그런 맛이 안 산다. 요즘에는 언더오버 상으로도 오바가 좀 맛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매치긴 하거든요. 디트로이트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들이 막 13연승인가 달리다가 그게 보스턴한테 끊긴 이후에는 약간 안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다시 좋아졌었어요. 7경기 동안 뭐 6승 1패 달리고 4연승 달리고 이런 거는 좋았는데, 직전 댈러스전에서 야투가 너무 처참하다 보니까 지난번같이 그런 일은 자주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상대보다 야투를 30번을 더 쏘고 그거를 집니까? 그만큼 디트로이트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이긴 하죠. 그런 디트로이트의 면과 직전 경기 샬럿이 보여준 면모들,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솔직히 계산은 저는 샬럿의 프렌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못 믿죠. 디트로이트 동부 1위고 샬럿 그래도 동부에서 뭐 12등 이런 꼬라진데 9.5밖에 안 되는 두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 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프렌을 보겠냐 뭐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고서도 샬럿 프렌은 이거는 디트로이트를 너무 깔본 거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한번 볼 생각이고 234.5 기준으로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라멜로가 있는 샬럿은 공격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는 맞고 오바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다는 소리예요. 디트로이트가 저번처럼 야투가 정말 씹창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오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지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은 멤피스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0.5를 줬거든요. 보니까 11.5까지 올랐네요. 이러면은 가면 안 되겠죠. 저도 요즘에 멤피스가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결장자가 일단은 뭐 원래 결장하던 이런 뭐 제롬 스몰 콘차 이런 들 장기 결장자들 말고 ED 모란트 빈스 윌리엄스가 추가적으로 결장을 한다. 이게 너무 빡세요. 그냥 가용 인원 자체가 사실 잘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뭐 클라크 복귀한 거 좋고 요즘엔 자제주도 살아나고 알다마도 높이 활용해가지고 잘 올려준다 뭐 이런 거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놓은 거 상으로는 이게 맞대결 상으로도 맨피가 워싱턴이 꾸준하게 약팀이었기 때문에 홈에서는 맨피가 7연승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점수가 홈에서는 워싱턴 상대로 마인을 성공했던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는 맞는데 여기다 요즘에 벤치에서 캠 스펜서가 3점 슛이 거의 뭐 63.6%가 찍히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10경기 동안 꾸준하게 아주 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특히 최근에 아주 좋죠. 3점 6개 중에 6개, 10개 중에 7개를 막 풀고 있고 여기다 이제 또 랜데일도 지금 이제 자택주나 클라크 혹은 ED 이런 애들이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랜데일이 벤치로 옮겼는데 벤치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야투 같은 거 특히나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요즘 일단 멤피스가 내일도 분명 이제 가용 인원이 적긴 하지만은 벤치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워싱턴한테 11.5? 맨피가 지금 자원도 부족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기다가 워싱턴은 최근에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게 보입니다. 리그에서 5번째 정도로 빨랐는데 최근에 5경기 동안 페이스가 98.8, 리그에서 24등입니다. 뒤에서 7등이고 야투 시도도 원래는 좀 많았는데 좀 적게 이렇게 치키고 있죠. 24번째로 적고 그리고 허용한 것도 뭐 4번째로 원래 가장 많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워싱턴 점수가 좀 많이 안 나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상대가 그가 많았던 게 샌안토니오, 인디애나, 클브, 애틀랜타, 보스턴 전반적으로 느린 팀들이 좀 많았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기도 한데 네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뭐 멤피스가 지금 이렇게 뭐 인원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가용 인원이 부족함에도 어쨌든 쓸 수 있는 벤치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팀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최근에 9경기 동안 뭐 7승 2패 달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해온 거는 맞는데 뭔가 11.5씩이나 되는 거를 저는 쉽게 건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보다는 기준점이 낮았어야지 좀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약간 좀 맛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언더오버도 원래는 딱 이제 페이스가 그래도 좀 빠를 거라고 봤는데 근데 지금 지키는 거는 워싱턴이 좀 느려졌다고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오버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사실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는 저는 맨피의 승리 근데 핸디값은 모르겠고 언더오버는 저는 감히 언더 생각 중인데 이것도 맛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얘네들도 이제 아마 한 이틀 전에 그때 경기를 했었었죠. 그때는 피닉스가 홈이었는데 참 그날 레전드 경기였었습니다. 피닉스가 클러치 타임 때 좀 이길 것 같더니만은 브룩스의 멍청한 파울 덕분에 결국은 뭐 동점까지 됐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피닉스 브룩스가 2초 남기고 쏜 슛 그게 이제 아예 에어볼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골스가 리바운드가 나서 파울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딘이 자유투 원샷 넣었잖아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냥 무디의 0.4초에 터진 파울 이것 때문에 끝났는데 자 그날 이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자체는 98대 99 정말 뭐 레전드급이었죠. 여전히 좀 골스가 원래 커리가 돌아온 이후로 다득점 게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3연패기도 하고 패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날 뭐 버틀러가 그래도 좋은 활약을 했는데 커리가 야투가 안 터졌다더니 다른 애도 별로 못 도와줬어요. 그린은 오늘도 5턴오버에다가 전반적으로 골스가 포제임스키랑 버틀러 말고는 다른 애들은 야투가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피닉스 쪽에서는 이제 부커가 사실 전반전에는 2득점밖에 없었는데 후반에 23득점이나 했고요. 대신에 브룩스는 나쁘지 않았다. 이날 두 팀 다 야투가 형편없었는데 골스는요 야투 넣은 위치들을 보면은 일단은 놓친 거도 일단 외곽슛이 상당히 많은 게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넣은 것도 보면은 인사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야투가 정말 안 풀린 셈이고요. 피닉스 얘네들도 일단 야투를 많이 놓쳤습니다. 근데 들어간 위치들을 보면은 좀 이제 그래도 인사이드에서 많이 해먹긴 했고 3점이 상당히 안 들어간 것들이 보인다. 그냥 얼추 봤을 때 지난번에는 둘 다 글쎄 뭐 수비 퀄리티보다는 그냥 공격이 좀 안 됐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요즘에 골스는 그래도 3점은 좀 좋았었어요. 커리가 많이 넣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날은 좀 안 좋은 날이었고 뭐 요즘에 수비 자체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됐던 거죠. 마침 피닉스도 공격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 게임이 났다고 보는데 저는 다시 붙으면은 이런 기록도 살려가지고 언더는 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아마 230이 넘는 기준점이었는데 저는 그때 언더를 좀 반겼거든요. 사실 지난번보다는 골스가 좀 더 야투 같은 분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지난번 경기 찍히는 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상으로는 저는 언더를 또 봐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전보다는 버틀러가 약간 힘을 내줬다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평균치에서 약간 벗어난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쉽지는 않지만은 저는 뭐 언더나 한 번 더 피닉스에 5.5면은 프렌을 보고 싶긴 한데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커리가 돌아오고 나서도 골스는 지금 연패를 달리고 있다. 공격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게 있을지라도 수비에서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네요. 그냥 골스가 나는 요즘에 경기력 별로라고 생각을 해. 막연하게 한번 피닉스의 5.5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유타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유타가 오늘도 홈입니다. 얘네들을 홈으로 오면은 원정보다 득점이 확연하게 올라간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요즘에 키온테 조지가 참 솔리드하죠. 제가 이게 중간에 한번 휴스턴전에서 그때 막 감기 같은 게 있는데 어거지 출장을 했다가 아예 빵 득점으로 끝났던 그런 경기가 한번 있었지만은,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노란색 구간, 12월달 말고도 11월달에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꽤나 긴 기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키온테 조지예요. 지난번에 레이커스전에서는 여기다가 벤치에서 아이제아 콜리어까지 18득점 13어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두 명의 포인트 가드들이. 그리고 너키치가 제가 올 시즌에 예년보다도 어시스트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상당히 효율이 좋아요. 유타의 오펜스에서 사실 뭐 다각화된 공격 루트 이런 것들을 좀 꾀하고 있고 지난번 경기 심지어 이제 마카넨이 없는데도 제가 유독 이게 보니까 유타가 마카넨이 없을 때 상당히 좀 이런 기록들이 많이 다운되는 게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레이커스한테 굉장히 좋은 게임을 했었습니다. 이 마이너스치가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이 정도의 영향력으로는 사실 마카넨이 안 보이는데 특히 수비 쪽에서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일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내일도 마카넨이 없기는 합니다. 그 올랜도 오늘 일단 뭐 석스가 아마 다우프리라서 빠질 것 같은데 지난번 경기 때 웬카주가 조금 잘했었어요. 나는 이 경기는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저는 자유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타는 지난번에 이제 레이커스는 47개의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근데 16개나 놓쳤어요. 그냥 너키치가 너무 많이 쏴버렸고 그리고 올랜도는 리그에서 자유투를 가장 잘 뜨는 팀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 상으로는 추가적인 공격 기회가 더 있을만 하다. 오바보기에 나쁘지 않다. 뭐 유타도 상대한테 자유투를 많이 주지만 본인들이 많이 얻어내는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약간 자유투를 좀 신경 써야 되는 매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유타는 꾸준하게 지금 공격 카테고리는 효율에 비해서는 점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수비가 아주 별로인 게 많이 보이죠. 평균 지금 135.8실점이라고 합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어쨌든 유타가 요즘에 전반적으로 자유투 시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오클라호마전에 개발렸던 경기 그 경기 말고는 다른 경기들이 전부 다 자유투 시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일도 아마 자유투가 상당히 많이 불릴 만한 매치가 아닌가. 사실 유타는 지금 3점 시도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이런 너키치 같은 컨트롤 타워 유형의 빅맨이 좀 바깥으로 나와준다면은 올랜도의 인사이드 수비가 좀 웬카주도 아마 떨려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이제 올랜도의 인사이드가 열릴 수가 있다. 그런 거 상으로 그림상으로는 저는 오바 보기에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너무 높은 기준점이긴 한데 나는 자유투를 얼마나 주는 심판이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는 오바도 볼만하다. 근데 핸디캡 같은 거는 사실 접근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유타가 뭐 홈에서 지금 레이커스한테도 프렌하고 최근에 이제 9경기 동안 뭐 5승 4패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는 맞기는 한데 올랜도도 좀 솔리드한 팀이라서 요즘에 뭐 프란츠도 없고 내일도 뭐 석스가 없으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베인도 지난번 경기 때 안 좋았고 블랙이 선발로 나온다 이러면 또 벤치가 아쉬워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맞는데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올 시즌에는 올랜도가 예년이랑은 다르게 꽤나 빠른 모양새가 있다. 최근에 여기에 이렇게 그 올랜도가 좀 점수가 많이 안 찍히는 거는 마이애미, 뉴욕, 덴버 이런 팀들 상대를 했거든요. 덴버 말고는 뭐 최근에 마이애미도 전부 다 좀 언더 팀에 가깝고 이래가지고 좀 언더가 많이 났는데 올 시즌에는 오바 보기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상대가 유타 같은 팀이라면은. 아까 자유투 얘기를 했는데 유타는요 올 시즌 그 홈 경기에서 오바 게임이 굉장히 많았고 언더가 나온 최근 경기들 보니까 오클라호마랑 휴스턴전에서 그날 유타는 턴오버가 17개나 있었는데 올랜도는 최근에 상대팀의 턴오버를 그 유발하는 비율이 리그 꼴찌입니다. 5경기 동안. 그 2경기 동안 유타는 그 자유투가 15개, 12개밖에 없었거든요. 시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올랜도 상대로는 저는 조금 많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턴오버 같은 거 양산 잘 못하는 팀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예년같이 그렇게 올랜도가 좋은 수비팀처럼 안 보인다 지금은. 자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이틀 전에 게임이 있었었어요. 그때는 포틀랜드의 홈이었는데 오늘은 세크라멘토 홈으로 갑니다.
자, 지난번 경기 133대 134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났지만 이건 사실 연장을 안 갔으면 언더였거든요. 연장에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연장을 안 갔으면 언더였는데 저는 이때도 239.5 기준으로는 언더를 보긴 했었습니다만은 연장 가가지고 터져버렸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날 라빈이 없는 세크라멘토가 점수를 상당히 많이 넣었잖아요. 보면 뭐 드로잔 같은 애들 꽤나 해주고 전반적으로 주전 자원들은 잘한 편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에서는 주전 자원들은 전부 다 뭐 두 자릿수 득점을 했었고, 이날 이제 좀 기록지를 살펴보면 먼저 세크라멘토는 야투율이 51.1%인데 3점이 19개밖에 안 떴습니다. 총 94개 중에 75개가 전부 다 2점 슛이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자유투를 34개나 얻어낸 것들. 그리고 포틀랜드는 야투 시도가 103회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와 함께 세크보다는 많은 공격을 했는데 여전히 3점 같은 게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 이거를 또 보고 싶어요. 자, 세크라멘토는 보시다시피 3점을 많이 쏘지도 않았고 잘 넣지도 못했어요. 상당히 이제 많은 공격들이 페인트 존 안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 자, 포틀랜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외곽 시도는 상당히 많았어요. 45개나 쐈는데 사실 뭐 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3점 성공률이 33.5%인데 이날도 딱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 올 시즌에 50% 넘게 들어간 게 그게 튀는 지표인 거지. 포틀랜드는 원래 3점을 잘 쏘는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림 안쪽에서, 림 근처에서 상당히 잘 쐈지만은 근데 좀 놓친 것도 좀 많았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이제 지난번 경기가 양팀이 합쳐가지고 자유투가 67개가 불렸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이드 공격이 굉장히 많았다면은 저는 또 한 번 그럴만하다고 보기는 해요. 세크라멘토는 전반적으로 2점 위주의 농구를 했고 자유투도 많이 뜯었다. 4쿼터 때 17대2로 대추격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는 오펜을 17개나 땄지만 턴오버가 19개나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공격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었고요. 자유투나 3점 이런 슈팅 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게 보이는데 그냥 저는 그림상으로는 지난번이랑 비슷한 농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양 팀이 특히 이제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가 없고 유벤스도 없기 때문에 프랑스산 센터 레이노를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 검증이 좀 덜 되긴 했어요. 지난번 경기 득점은 많이 했지만은 아직까지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막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세크가 지금 인사이드가 너무 약해가지고 막 투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아주 뭐 잘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틀랜드도 지난번 경기 뭐 인사이드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은 세크만큼은 아니었었고 오펜리가 많이 따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런 것들이 공격에서 방점으로 찍히진 않더라. 세크는 어쩔 수 없이 다음 경기 때도 이런 외곽보단 인사이드 지향하는 농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포틀한테 꽤나 뽑을 만큼 뽑았다. 자유투도 많이 뜯어냈다. 그런 것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도 심판의 자유투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전히 좀 세크가 저는 또 한번 플랜을 할 만하다고 보기는 봐요. 지난번에 포틀의 홈이었는데 이번에 세크의 홈이다? 사실 뭐 지금은 양 팀이 홈이나 원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따질만한 처치는 아닙니다. 둘 다 못하는 팀이에요. 포틀랜드도 기대치보다는 별로고 세크는 뭐 라빈이 없으면 기대치도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건 맞는데 양 팀의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세크 쪽으로 바라보고 싶긴 하네요. 프렌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양팀의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난 거는 앞서 말했던 그런 뭐 연장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포틀랜드도 보니까 지금 수비 지표가 아주 안 좋게 찍히는데 이건 뭐 뉴로한테 143점 얻어 맞은 거나 직전 골소전에서도 131실점이었었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라서. 근데 나는 세크는 걔네들만큼 이렇게 맹렬하게 퍼부을 정도는 아니다. 연장가 가지고 오바놨던 거지. 저는 다시 붙는다면은 솔직히 언더만 맛이 없긴 한데 언더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심판들이 과연 지난번처럼 자유투를 많이 줄 만한 심판인지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LA 라이벌들의 매치인데 내일은 뭐 하든이 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클리퍼스가 지난번 경기처럼 턴오버를 28개나 저지르고 오클라호마한테 약투가 거의 뭐 한 24개가 밀렸었죠. 그날 이제 좀 총 약투 시도는 76개. 그냥 턴오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슛까지 이어진 기회들이 매우 적었다. 그날 뭐 레너드의 마진도 마이너스 24였고 그냥 하든이 없는 공백이 상당히 많이 보인 날이에요. 레이커스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그 아마 유타랑 붙어가지고 돈치치가 45득점에 트리플 더블 했습니다. 저는 지금 레이커스를 상대하는 팀들이 돈치치한테 줄 거는 준다. 대신에 파울은 하지 마라. 근데 그날 돈치치가 자유투를 16개를 쐈거든요. 총 이제 팀은 그 39개의 이런 자유투를 쐈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돈치치랑 르브론이 가져갔었습니다. 어쨌든 뭐 돈치치가 잘했다는 거고 막판에 한 1분쯤 됐을 때 그때도 한 5점 차 이내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레이커스의 마무리가 깔끔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승리를 했다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인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도 어쨌든 약간 역전승을 했던 뭐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되고, 크게는 이것도 맞대결상으로는 두 팀이 그동안 클리퍼스가 레이커스한테 상당히 좀 강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바치가 뭐 AD를 잘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전에는 클리퍼스가 11연승을 달렸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뭐 재작년부터는 해가지고
레이커스가 7승 2패로 많이 회복을 했다. 올 시즌 첫 맞대결 때도 이때도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이 싹 다 폭발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지금 레이커스가 부상이 상당히 많다는 거. 리브스, 에이튼 전부 다 효율적인 자원들인데 빠져 있는 것들 이런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클리퍼스의 꼬라지. 진짜 맨날 클리퍼스는 얘네들이 3쿼터 때 뒤지고 있으면 4쿼터 때 절대 역전을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레이커스는 클러치 게임에 아주 강한 팀이잖아요. 제가 일단 오늘 3.5라는 기준점은 그런 면에서 레이커스가 좋아 보이기는 해요. 레이커스가 클러치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클리퍼스의 올 시즌 4쿼터 지표 마이너스 10.5로 리그에서 그냥 가장 안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 레이커스는 어떠냐? 클러치에 강한 만큼 전체에서 한 4번째로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레이커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 매치네요. 3.5면은 그냥 갈만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결장 자원도 그렇고. 지난번 맞대결 때는 주바치가 사실 레이커스한테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어서 저는 레이커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레이커스가 얘네들이 제가 저번에도 페인트존 안쪽에서의 이런 효율이 리그에서 그냥 독보적이라고 했었습니다. 2점 슛 야투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난 이제 한 13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어떤 팀들의 2점 슛 야투 효율이 상당히 좋았냐 그런 건데 레이커스가 아주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올 시즌에 레이커스는 2점 슛 야투에 있어서는 아주 뭐 극단적으로 좋다 뭐 이건데 그래도 클리퍼스는 페인트존 실점은 적게 유지를 하는 편이긴 하다. 이런 게 그냥 조금 걸리는 정도? 상성상으로는 이런 게 조금 아쉽다. 뭐 그 정도 하나 있고요. 저는 뭐 그래도 레이커스 좋게 보면서 230.5 지금 사실 레이커스 뭐 수비가 좋게 말할 건 없어서 대신에 클리퍼스가 공격이 너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냥 뭐 오바 살짝 보고 있는데 맞대가리는 없어요. 저 레이커스 쪽 좋게 보는 그런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